그래도 투자원금이 조금 꽤 되실 것 같은데 얼마 정도로 대략적으로 하고 계신지. 지금은 한 3, 4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금에서 지난 3년 동안에는 얼마 정도의 배당이 나왔는지, 그리고 또 올해 얼마 정도의 배당금을 예상하고 계신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쩐업주부예요. 여러분들 배당 투자에 정말 관심 많으시죠? 오늘은 배당주 투자자이신 주식 쇼퍼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쇼퍼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유튜버 지금 투자도 쇼핑처럼 주식 쇼핑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닉네임이 주식 쇼퍼이신데 이게 좀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우리 물건 사실 때 보통 물건 살 때 그냥 안 사시죠. 보통 최저가 검색 다들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 보통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검색하세요. 쿠폰도 받고 어떻게든 할인받고 경유하고 다 하는데 주식은 보통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10,000원짜리 물건 살 때 100원은 깎으려고 하는데 주식 100만 원 투자할 때는 그냥 막 사세요.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도 우리 물건 살 때 꼼꼼하게 비교하는 것처럼 쇼핑하듯이 투자하자라는 뜻에서 주식 쇼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굉장히 좋은 이 주식 투자의 철학이 좀 담겨있는 닉네임 같은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뭐 실제로 투자를 했던 거는 한 10년은 넘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뭐 본격적으로 투자했다라고 하는 거는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배당 투자 위주로 하셨나요? 아니요, 당연히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남들처럼 그냥 남들이 좋다는 거 막 샀어요. 테마주, 갑자기 네. 급등하는 거, 네. 유명한 거 이런 거 투자 처음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투자를 하니까 제 그 당시에 예전에 부모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너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주식하면 무조건 망한다. 왜요? 네, 아무거나 막 샀으니까 정말 아무거나 투자를 하면서 실제로 급등했다가 순식간에 급락하면서 반토막씩 나더라고요. 아, 이거 보니까 내가 주식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엔 했었는데 그러면서 공부 좀 하다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어요. 투자할 때 남들은 뭐 테마주를 보시는 분도 있고요.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차트 보시는 분들, 그리고 배당 보시는 분들, 최근에는 퀀트까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다가 제가 스스로 아, 나한테는 이게 가장 잘 맞겠구나 라는 뜻에서 저는 배당주 위주의 가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서 나는 배당주 투자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좀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다른 투자 방식도 다 장단점은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식들로 뭐 단기간에 수익도 날 수 있을 거고 훨씬 더 뭐 예를 들면 퀀트 같은 경우는 뭐 수익이 웬만하면은 보장이 된다. 혹은 과거의 수익을 바탕으로 앞으로 훨씬 더 큰 수익이 날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은 뭐 차트 같은 경우 정말로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해보니까 아, 이건 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다만 거기다가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현금이잖아요. 네. 현금이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주가 변동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부동산에서 월세 받는 것처럼 네. 배당금도 매월 들어오게 되면은 그 돈 자체가 현금이니까 현금 수익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다는 뜻에서 저는 배당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아무래도 이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거에 좀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처음에 배당 투자를 내가 시작해야겠다 했을 때 그 초기에는 투자 원금이 좀 얼마 정도로 시작을 하셨을까요? 처음에 당연히 월급 받을 때부터 그 돈을 계속 조금씩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월급을 얼마 받았는데 뭐 월급이 200이든 300이든 받았는데 생활비 빼고 만약에 10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그 100만 원으로 투자를 하면 돼요. 아, 그럼 그런 식으로 이제 작게 시작을 하셨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은 100만 원이 지금 당장의 배당 수익률이 5%다라고 했을 때 1년 뒤에 105만 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 105만 원이 그 다음 1년 뒤에는 계속해서 복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105만 원이 다음에는 211만 원이 되고 네. 뭐 312만 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차가 되셨기 때문에 현재는 그래도 투자원금이 조금 꽤 되실 것 같은데 얼마 정도로 대략적으로 하고 계신지. 지금은 한 3, 4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수 있을 만한 규모의 투자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자금에서 지난 3년 동안에는 얼마 정도의 배당이 나왔는지, 그리고 또 올해 대망의 2023년에는 얼마 정도의 배당금을 예상하고 계신지. 제가 이제 3년 전에 2020년 같은 경우에 한 350만 원 정도 나왔었고요. 네. 21년에 850만 원, 22년에 1,300만 원 정도 배당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지금 이 영상 찍는 게 4월이라서 네. 4월 기준으로는 지금 1,400만 원 정도 넘은 상태입니다.
아, 현재 이미 1,400만 원을 넘으신 상태인 거예요? 네. 연말까지 한 2천 정도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투자금과 그리고 연 배당금 규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요. 이제 현재에는 약 3, 4억 정도의 투자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셨는데 요걸 또 시원하게 종목이랑 다 채널에 공개를 해주고 계세요. 근데 그 종목을 살펴보니까 37종목이나 보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투자금 대비 좀 여러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네, 종목은 30 몇 개가 되긴 하는데 실제로는 몇 개 종목에 대부분 금액이 몰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실제로 뭐 30개 이상 종목들은 대부분 비슷한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금융주, 두 번째가 통신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종목이 많으시다 보니까 1년에 무려 120일 동안 배당금이 들어온다고. 그럼 요게 1년으로 따지면 거의 3분의 1 동안 매일 그 배당금 알림이 뜨는 거거든요. 요런 구조가 되면 좀 어떤 기분이신지. 네, 사실 이제 아마 댓글에도 다실 것 같아요. 120번 받았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배당금 총액이 그래서 얼마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횟수야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식으로 늘렸던 이유는 결국에는 사람이 투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 투자를 하는데 내가 장기적으로 배당주에 투자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현금이 얼마나 들어오는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월급을 12번 받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걸 합쳐서 연봉으로 받는다고 해보세요. 되게 일하기 싫을 거예요, 사실. 상상만 해도. 네. 한 번 딱 돈이 들어올 때는 기분이 되게 좋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연봉이 5천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5천만 원이 한 번에 들어오면 되게 기분 좋은데 그 다음 350일 동안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재미가 없어요. 일하는 재미가 정말 없을 거고요. 투자도 마찬가지로 돈이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들어오니까 이게 몇천 원이 되든 몇만 원이 되든 몇십만 원이 되든 계속해서 알람이 오면서 돈이 들어오니까 투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배당 투자 고려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만한 꿀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게 배당 가계부를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평소에도 가계부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내가 결혼할 때도 심지어 와이프한테 가계부 안 쓰면 결혼 안 한다고 했었어요. 어머나. 네. 그만큼 이제 돈 관리를 확실하게 하자라는 뜻이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가계부라고 하는 게 돈의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내가 들어오는 돈도 있고 나가는 돈도 있고 같이 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돈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게 월급은 사실 1년에 몇 번 없고 결국엔 배당금이 지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배당금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주식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면서 배당금까지 한꺼번에 관리를 해야 별도로 내가 투자 수익이 얼마가 나는지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배당금만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주식 쇼퍼님의 포트폴리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요 포트폴리오를 쭉 살펴보면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로 금융주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선정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지금 거의 많은 종목들이 금융주 위주기는 해요. 그게 사실상 최근에 1월 달에 뉴스가 좀 많이 나왔죠. 금융주 관련해서 드디어 저평가를 해소하고 우리도 주중 환원을 늘려보자라는 운동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좋았던 것 같은데 3월 달부터 다시 얘기가 줄어들고 미국의 은행들 파산하면서 주가도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긴 한데 사실 저는 금융주가 현금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은행에서 예금을 드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통 이제 직장 생활 하면은 은행 가서 예금 들고 적금 많이 들으세요. 네. 지금은 금리가 올라갔지만 예전에는 2%, 3%였거든요. 네. 근데 은행 가서 2%짜리 뭐 예금 들고 3%짜리 적금 있으니까 반드시 그걸로 바꾼다라는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근데 내가 은행에 투자하면 은행은 배당률이 지금 7% 이상 많으면 10%까지 나온단 말이죠. 네. 우리한테 2%, 3% 예금 이자 주면서 자기들은 그 돈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거면 어차피 돈을 버는데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겨서 예금 받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을 굴리는 은행에다 투자를 하자라는 생각에서 은행들의 투자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럼 좀 아무래도 금융주들이 배당 수익률이 조금 높다 보니까 이거를 선정하신 부분도 있는 건가요? 네, 특히 금융 지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증권사도 조금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증권사는 나중에 언젠가 금융위기가 오면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도 배당을 많이 주긴 하지만 뭐 증권, 카드, 보험, 은행 다 가지고 있는 금융지주에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면 또 이제 해외 주식 중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데 미국 배당주는 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하신 건지. 최근에는 미국 배당주도 최근에는 은행을 조금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은행도 그냥 은행 주식은 안 사고요. 미국 은행의 우선주 투자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 올렸었는데 뭐 예를 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우선주 혹은 웰스파고 우선주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시티그룹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미국의 우선주는 우리라고 기준이 조금 달라요. 다르다는 게 보통 기준을 25달러로 기준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슈들이 많이 생기면서 얘들이 20달러 선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청산일이 다가오면 콜데이트라고 하는 청산일이 있습니다. 그 청산일이 되면 나중에 25달러에 사주겠다. 사줄 수 있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20달러에 사고 2년 뒤에 청산 당하면 그 동안에 배당도 받고 25달러, 5달러만의 차익이 발생하죠. 그 차이만큼 수익도 추가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투자를 좀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미국 리츠주 이런 쪽에는 투자는 안 하고 계신지? 리츠도 당연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리얼티 인컴 투자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아메리칸 타워라고 AMT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작년까지 투자를 했다가 얼마 전에 좀 매도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어떤 특별한 기준을 갖고 뭐 비중을 조절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신지? 웬만하면 한번 투자하면은 가능하면은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매도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금이 들어오거나 월급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다시 새로운 종목에 투자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매도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비중도 많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고요. 아직은. 그러면 앞으로도 향후에도 특별히 어떤 이런 방향성으로 내가 리밸런싱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아니요,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시면은 국내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마 보면은 국내가 한 70%, 해외가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정반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미국 주식을 아마도 한 80% 이상으로 바꿀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2, 3년, 뭐 길면 5년 정도까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보다는 한국 주식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10년 동안 미국 주식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주식 안 가고 미국 주식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특히 코스피는 박스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맨날 20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미국은 S&P 500, 특히 나스닥 계속해서 올랐어요. 몇 배씩 올랐었고요. 그런데 그건 과거 이야기고요. 앞으로 10년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과거 예전에 한 50년, 100년을 보시면은 항상 미국이 앞섰던 게 아니에요. 미국이 10년 정도 앞서고 나면 그 다음 10년은 신흥국이 앞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10년은 앞으로는 신흥국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받았던 한국이 당분간은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국 주식을 최근에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더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래도 미국이 조금 더 낫겠다. 인구수 감소하는 한국보다는 미국 주식이 낫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소위 말해서 요즘 핫하고 유행하는 SCHD라든지 제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제외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제외하신 이유가 있으신지?